안녕하세요. 류시어 선생님의 새는 날아가면서 되돌아보지 않는다. 계속하겠습니다. 페이지 68쪽.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의 작가이며 20세기 최고의 소설가 중 한 명인 마르셀 프루스트가 친구이자 작곡가인 레이날도 한과 함께 남프랑스에 있는 어느 대저택 정원을 거닐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두 사람이 진홍색 꽃이 핀 벵골 장미나무 앞을 지나갈 때 갑자기 프루스트가 말을 중단하고 걸음을 멈췄다. 친구를 의식한 프루스트는 이내 다시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몇 걸음도 가지 않아 다시 멈춰서더니 말했다. 미안하지만 내가 잠시 뒤에 나와 있어도 되겠나? 먼저 가면 곧 뒤따라가겠네. 조금 전 장미꽃들을 다시 보고 싶어서 그래. 레이날도는 프루스트를 혼자 두고 먼저 앞으로 걸어갔다. 갈림길에서 돌아보니 프루스트는 장미나무가 있는 곳으로 되짚어 가고 있었다. 레이날도가 대저택을 한 바퀴 돌아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프루스트는 똑같은 장소에서 미동도 하지 않고 장미꽃을 감상하고 있었다. 머리를 앞으로 숙이고 얼굴은 더없이 진지했으며 눈썹까지 약간 찌푸린 채 미묘한 꽃들에 몰입해 있었다. 레이날도가 그 옆을 한 차례 더 지나간 다음에야 프루스트는 몰입 상태에서 깨어나 친구를 부르며 달려왔다. 가까이 다가온 그가 친구에게 물었다. 화나지 않았나? 레이날도는 그렇지 않다고 미소를 지어 보였으며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중단되었던 대화를 이어갔다. 레이날도는 프루스트를 존중하는 마음에서 그 장미나무에 대해서 묻지 않았다. 전에도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기 때문이다. 훗날 레이날도는 회상기에 썼다. 그런 신비한 순간들을 얼마나 많이 목격했던가. 그 순간들의 마르셀은 자연, 문학, 인생과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었다. 그 깊은 순간들 속에 온 존재가 무라일체로 잠겨 있었다. 프루스트는 사람들과의 교류에서도 소설의 줄거리를 얻었지만 흔한 가시나무나 장미꽃 앞에서 보낸 몰입의 순간들 속에서도 많은 영감을 얻었다. 그런데 프루스트는 심한 천식 때문에 햇빛이나 거리의 소란, 향수 냄새도 견디기 힘들어 자주 밀폐된 방에 집거하며 글을 써야만 했다. 9살에 시작된 천식은 죽음의 순간까지 그를 괴롭혔다. 따라서 장미나 꽃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천식 발작을 일으킬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다. 힘들게 완성한 소설도 출판사를 구하지 못해 자비 출판을 해야만 했다. 대작인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를 앙드레 지드가 형편없는 작품이라고 출간 거부한 것은 유명한 일화이다. 또한 프루스트는 성격적으로 어두운 일면이 있었다. 그런 많은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몰입해서 경험한 사물들에 대한 기억은 소설 집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 몰입의 순간에 그는 나는 더 이상 하찮고 우연한 존재가 안다라고 느꼈다. 나아가 한 송이 꽃의 기적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뀔 것이라고 썼다. 한 송이 꽃의 기적을 볼 수 있다면 우리 삶 전체가 바뀔 것이다. 정말 멋진 말인 것 같아요. 그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 주제는 우리가 많은 순간들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가 많은 순간들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대요. 그래서 이 류시아 작가님께서 이 구절에서도 우리가 매 순간 지금 이 순간 현재 지금 이 순간뿐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 매 순간 매 순간에 몰입하는 것, 그것에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기만 하면 모든 사물은 그 속을 가지고 있다. 종교에서는 그것을 신의 파편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각자가 독특하고 신비하다. 고대 베단타의 사상가가 간파했듯이 보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장님은 없고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보다 더 심각한 귀머거리는 없다. 우리는 보고 느끼기 위해서 태어났다. 그 밖에 꼭 무엇이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아름다움에 몰입하고 감동할 줄 아는 영혼을 가지고 우리는 이곳에 왔으며 그 몰입과 감동이 삶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인생을 살아나가게 하는 힘이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자 다니엘 길버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경이나 환경이 아니라 일상의 순간에 대한 집중도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일상의 매 순간에 대한 집중도래요. 그러니까 현존이죠. 한 제자가 물었다. 71쪽입니다. 하나 더 이야기해 드릴게요. 연결되는 내용이고요. 한 제자가 물었다. 저는 어디에서 깨달음을 추구해야 할까요? 스승이 말했다. 이곳에서. 그게 언제 가능할까요? 지금 이 순간 일어나고 있다. 그럼 왜 저는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걸까요? 네가 보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무엇을 봐야 하죠? 특별한 것이 아니다. 그냥 보면 된다. 너의 시선이 닿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하지만 어떤 특별한 방식으로 바라봐야 하지 않을까요? 아니다. 평범한 방식으로 보면 된다. 저는 언제나 평범한 방식으로 보는데요. 아니다. 너는 보지 않는다. 아니, 왜 안 본다는 거죠? 보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존재해야 한다. 너의 마음은 거의 언제나 다른 곳에 가 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미를 바라보는 그 몰입도처럼 마음은 이미 과거나 미래 다른 곳에 가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집중해서 그것을 보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바라봄이야말로 사랑의 행위이다. 눈앞의 세상을 보지 않고 삶을 피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영원히 고통받는다. 깊이 바라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다. 깊이 바라보면 이해하게 되고 이해하면 사랑하게 된대요. 우리에게 오직 하나의 질문만이 있을 뿐이다. 세상을 사랑하는가?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세상을 사랑하고 내가 나를 진정 사랑하고 이 세상을 사랑한다면 이 세상에 보이는 그런 장미 한 송이, 꽃 한 송이, 나무 한 그루조차도 그냥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 깊게 보게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프루스트의 장미, 사랑하는 사람은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를 소개해드렸고요. 그 깊이 있는 그 현존의 순간들 속에 온 존재가 무라일체로 잠겨 있었다라는 그 레이날도의 회상기, 그 구절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라는 그 대작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그 책에서 우리는 정말 많은 매 순간을 잃어버리며 살고 있다는 것, 왜 그 많은 깨달으신 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것이 가장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려주는 좋은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네. 행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배경이 아니라 환경도 아니라 그죠?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나의 풍요로움도 아니고 내가 얼마나 일상의 순간에 대한 집중, 그 집중도라고 하는 다니엘 길버트 하버드대 심리학자 이 말씀도 인상적이네요. 네.
정말 어떤 책을 봐도 현존에 대한 얘기는 빠지질 않는 것 같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앞에 영상에서도 현존에 대한 그 톨레님의 자세한 그 가르침의 글을 지금 이 순간의 살아를 통해서 올려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만약에 과거에 대한 그런 후회나 어떤 원망, 자책, 괴로움으로 힘들어 하시거나 어떤 그 상처 받은 것을 잊지 못하시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걱정이나 어떤 그 우리가 이제 내면의 무의식 중에 미래에 대한 걱정, 두려움 상당히 많이들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힘들어 하셔서 지금 이 순간 살지 못하신다면 이런 현존에 대한 책들을 올리신 거를 다 한번 모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공유해 주시고 차분하게 나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시면서 우리 내면 안에 있는 내면 아이와 많은 대화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